월지가 해월인데 해가 천간에 이렇게 드러나 가지고 식신격인데, 이 식신격이 비겁의 생을 잘 받아 가지고 이 이 편제를 잘 생을 했어요. 그래서 토금수 완전 순행하는 상생의 모습이 거꾸로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재에서 멈췄지요. 팔자, 그냥 이 팔자는 오리지널 식신격이라서 너희 집은 어렸을 때 사는 거 좀 괜찮았고 이때 괜찮았고 라고 얘기를 해주는 이유는 조부 때부터 좀 사는 집이었는데, 궁성론으로 치면 이 월간 겁재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뭐 윗대 물려받은 재산 이런 거를 조금 썼고, 그래도 나는 좋은 부잣집의 영향을 내 대까지 잘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원래 식신격은 신약해지기가 쉬운데 이 팔자는 밑에 인성에 생을 잘 받고 있어요. 이때 진술이 충이기는 해도 시와 월에 비겁을 이렇게 들고 있지요. 득세해가지고 이 팔자 절대 약한 팔자 아니에요. 생의 흐름은 시에서 거꾸로 위로 올라가는 거 생한다 얘기 안 해요. 근데 신왕 신강 할 때는 거꾸로 생을 해도 그냥 순행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 팔자는 오리지널 식신격으로 잘 먹고 잘 사는 의사쌤 팔자예요. 그러면 이렇게 식신격이 성격이 되면 이 사람 성격이 어떨까요? 원래 식신은 좋은 길성이잖아요. 퍼주는 거 좋아하고 항상 가만히 있어도 열매가 열리고 때 되면 먹을 거 나오고 때 되면 잘 곳이 만들어지고, 이게 식신격이에요. 그럼 내가 딱히 뭐 이 사람 보고 니는 노력 안 해도 이런 말 하면 안 그렇다 하겠지만, 노력을 잘 할 수 있게끔 주변 모든 여건들이 조성이 돼 있어 주니까, 어릴 때 공부하라 했으니까 공부 좀 하니까 성적 좀 잘 나왔고. 해라는 글자가, 식신이라는 글자가 원래 문창이죠. 머리도 좋고, 그래서 내 좀에 노력했는데 공부 아주 잘했어요. 그러니까 늘 낙천적이고 항상 사고가 굉장히 희망적이고, 능 위해서 희생 봉사할 줄 알고 그런 사람이에요. 늘 불쌍한 사람 보면 도와줘야 될 것 같아. 그런 마인드가 잘 잡혀 있는 사람. 단지 이 팔자의 흠은 모든 생은요 끝까지 다 뱅글뱅글 돌아주면 제일 좋은데, 이 팔자의 단점은 이게 인이 공망이기도 하고, 그리고 인에서 흐름이 멈춰가지고 제가 관을 생을 못 해줬어요. 카이께 일지가 시와 이렇게 진술충으로 깨져 있어서 돈은 차곡차곡 모이는데 남편 자리만 내 마음과 뜻대로 잘 안 되는 팔자예요. 요 술이라는 글자가 남편 자리니까 이 술 중에 정화가 충으로 드러나 가지고, 그래서 남편을 꺼내 쓰는 건데, 이 정화가 주변에 임수하고 다합하죠. 그래서 우리 남편은 원래 이런 팔자는 우리 남편은 호색하고 라는 뜻이라 가지고 다른 사람이랑 바람났어요 뭐 이런 뜻은 원래 있어요. 그 다음 이 팔자는 예전에요 그 60갑자 할 때 12운성 설명할 때 이 팔자 그때 한번 설명을 드렸던 팔자예요. 인월에 천간에 갑이 하나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 팔자도 오리지널 식신격. 그런데 문창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포진을 쫙 해가 있고 하늘에 떠 있어 놓으니까 엄청 똑똑한 아이예요. 이 아가씨가 고대 국문과 그때 졸업했다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때 작년에 대학원 진학할까요 취직할까요 막 하길래 결국은 이 아가씨가 대학원 갔는데, 이 팔자를 왜 다시 언급을 하는가 하면 좋은 식신격과 식신격의 폐해를 얘기하려고. 식신격이 성격이 되려고 하면 일단 비겁이 있어줘야 되는데, 비견이 있어줘야 되는데 팔자에 비견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거를 잘 뜻을 펼칠 수 있겠어요? 힘이 약하니까 후달리겠지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내 마음과 뜻대로 잘 안 되는데, 그 안 되는 이유가 움직여 가지고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움직인 결과가 드러나야 돼요. 식신격에는 성격이 되려고 하면 재성이 드러나 줘야 되는데, 이 팔자는 재성이 있기는 한데 편재라는 글자가
저 멀리 시에 있어요. 을사시니까. 이 편제하고 글자가 형 맞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해도 돈으로 연결시키는 게 매끄럽지 않아요. 그러면 이 인사형이 있다라는 말은 실컷 일해가지고 ным 좋은 일 시켜보고 내가 일간에 힘이 딸리니까 생각만 많고 실천에 옮기는 거는 약해요. 식신이 너무 많아도 그거는 식신이 2개 이상 되면 그거는 상관 기질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아가씨는 내 일간이 힘이 없고 그러니까 기질 자체가 내 멋대로예요. 남 신경 안 쓰고 식신격의 성격을 지금 찾아내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신약한데 식상이 이렇게 다발하면 남 눈치 안 보고 매사 내 중심적이에요. 연월에 식상이 이렇게 식신이라는 별이 포진해 있으면 누구지 부자다 이렇게 설명해 주기가 쉬운데 그거는 부자인 경우는 이런 구조고 이런 구조는요 우리 집 별로 부자 아니에요. 일간이 연월 일시 어디든 뿔이 힘이 좀 있어줘야 내가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이 팔자는 혜택 못 봄. 그래서 우리 집 그냥 평범한 집, 좀 빠듯한 집. 근데 지방에 있는 아가씨가 서울 가가지고 공부하면 빠듯한 집 후청후청하잖아요. 그런데 나 원래 똑똑하니까 내 서울 가겠다는데 엄마 아빠 당연히 해줘야 하는데 그게 이 아가씨 기본 마인드. 그래서 지만 생각한다. 그리고 나 원래 똑똑하니까 자아도취 혼자만 잘났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팔자는 이 많은 식상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글자가 좋겠어요? 식상들을 잘 쓸락하면 일간이 내가 이 밭도 갈아보고 저 밭도 갈아보고 여러 밭을 다 갈아야 되잖아요. 그럼 밭 다 간 데서 결실을 이루려고 하면 내가 내 몸이 튼실해야 되잖아요. 이 아가씨한테 필요한 글자는 팔자 안에서만 찾아야 돼요. 오리지널 성격된 팔자는요. 이 팔자는 뭐 임목이 용신이다, 임수가 용신이다 막 분분할 수 있어요. 그래도 결국은 식생제 하니까 이 글자가 이 팔자에는 좋은 글자 용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엄연하게는 임수용이에요. 쥐는 관이라서 원래는 이거 격 잡는 거 조금 어려운 건데 이거는 원래 일간을 용신으로 잡는 거 특이한 케이스인데 이거는 금수용이에요. 내가 너무 신약해가지고 내 일간을 보태주는 거. 그래서 신약한 식신격은 집바위 모르고 오지랖이 넓고 남 눈치 안 보고 그리고 원래 오리지널 성격된 식신격은요 남 배려할 줄 아는데 신약한 이런 식신격은 배려하는 척해도 계산 속이 빤해요. 남의 속 잘 모르고. 그래서 위에 분 같은 경우에는 성격 때문에 저러면요 굉장히 세상을 좀 모르고 순수한 면도 많아요. 나는 이게 생각이 맞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결과물도 금방금방 잘 드러나니까. 원래 뭐 생각하면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노력하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밑에 사람은 노력 한만 해도 안 되는 거 많거든. 불평불만이 많을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식상이 많으면 당연히 재주는 많아요. 자, 그리고 이 팔자 자월에 개수가 드러났어요. 똑같이 식신격이에요. 그러면 이 식신이 재를 생했어요. 원래 오리지널 식신격은 편재를 생해야 되는데 편재 없고 주변에 생할 게 정재라는 글자가 있어요. 뭐 이때는 제가 일단 있어가지고 흘러주면 되니까 갑이든 을이든 재만 있으면 되는데 주변 모든 글자를 보니까 식신격이 완성되려고 하면 원래는 일간의 힘이 좋아야 되는데 다행히 겁재라는 글자가 시에 있어요. 그러면 이 팔자가 비견 없고 겁재 있고 편재 없고 정재 있고 그래도 문의는 필요한 상신 부신을 갖췄죠. 그럼 이 팔자가 성격된 팔자인가? 성격됐어요. 자, 길격 순용하는 팔자가 성격이 되려고 하면 이 구조가요 옆에 따닥따닥 붙어서 생생생이 돼야 돼요. 그럼 야는 식신이 쟤만 생했지 필요한 상신의 글자 비겁의 글자가 멀리 있죠. 생의 흐름이 수목에서 끝나고
화로 이 목이 수목 화로 흘러야 되지요. 근데 이렇게 목에서 화로 갈락하니까 밑에 사로 흘러 볼락해도 야가 형 맞아 있고 생이 부드럽지 않아요. 이 팔자 성격된 팔자 아닙니다. 흐름이 끊겨가지고. 그럼 식신격은 야가 이렇게 생이 한번 이렇게 내가 내려오면 너희 집에 있는 재산 내가 좀 물려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좋은 글자니까. 그런데 멀리 이렇게 땡겨올 수 있는 힘, 근간이 멀리 있으면 어려워요. 예를 들면 사가 아니고 이 자리에 비견인 유쯤 있으면 자유파 이래도 일간 힘이 조금 더 강해져 가지고 나중에 빼들어오기 쉬운데 이름은 받아오는 게 시간이 좀 걸리고 애로가 좀 있어요. 그러면 이 팔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열심히 행위를 해가지고 돈을 벌기는 했는데 일간이 약해가지고 이 사람은요 내가 이 생에서 이루는 거 없어요. 물려받는 거 그냥 잘 유지 건사하는 게 이 사람한테는 가장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이런 팔자 같은 경우에 식신격은 완성이 됐는데 주변 글자 생의 흐름 좀 봐야 된다 했어요. 자, 왜 성격이 또 안 됐는가 하면 이 팔자의 가장 복병은 미토예요. 이 미라는 글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갑이라는 글자도 집어넣고 개수라는 글자도 집어넣지요. 그런데 이 미는 제일 중요한 식신과 정제를 다 싹 집어넣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미가 이 자수를 굉장히 물을 쪽쪽 빨아당겨 가지고 싹 말르죠. 그래서 이 팔자를 보고 이거 두 글자만 보고도 니는 네가 이룰 수 있는 게 없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희 집이 식당을 하는데 좀 말 크게 해요. 그럼 내중에 제가요 물려받을 수 있을까요? 나는 장사해도 될까요? 하면 이런 사람 장사해도 될까요? 안 돼요. 왜? 이 식신이 미토 때문에 짝짝 빨려가지고 장사하면 펼칠 때마다 일이 안 돼가지고 쏙쏙 말아먹는 사람이에요. 당신은 직장 생활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팔자가 이런 팔자예요. 근데 신사일주 원래 특징이 신사일주는 신사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그런데 이 신사가 형 맞아가지고 깨졌지요. 그리고 나의 손발 팔다리 나의 재능이 미토 때문에 상실됐어요. 그럼 이 사람 성격이 어떨까요? 신사일주 자체가 신사인데 이게 이렇게 형 맞아 있으면 한 번씩 차분하 있다가 뭔가 툭툭 튀어오르고 그리고 내 재주가 늘 사장되니까 사람 좀 의기소침하고 그리고 이런 팔자가요 사람을 조금 신사인 척하면서 잘 이용해요. 내가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싶어도 이게 형 맞아 놓으니까요 늘 친구 이 겁재를 용도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할게 뭔가 이용해야 되고 내 편한 대로 내 마음대로 이게 안 돼. 식신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야를 자꾸 이용해야 되고 자 그래서 신약하고 식신이 왕하고 이러면 직업적으로도 재주는 많은데 내가 한 가지 일만 제대로 잘 못해요. 그래서 한 가지 일 이루기도 어렵고 그리고 식신이 원래 남을 도와주고 기르고 이런 뜻이 있으니까 남일에 간섭도 잘하는데 식신격이 힘이 없는 사람들은 맨날 오지랖 넓게 도와주는 척 하다가 집게에 지가 좀 빠지고 일 막 벌려놓고 나중에 후회하고 그리고 신약한 식신격이 여자는요 식상이 잘 펼쳐져 있으면 자식이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신약하면 식상을 잘 다스리지 못해요. 그래서 자식 걱정 저절로 하게 되고 그리고 신약하면 이 식신 때문에 남편과의 인연이 자꾸만 박해져요. 그럼 신약한 남자는 식신격은 이 식신이 원래 죄를 만들어내는 도구잖아요. 하니까 신약하니까 식신을 아무 때나 펼치는 거니까 여자 때문에 야도 예쁘다 아이고 예쁘다 야도 예쁘다 이거가 잘 돼요. 그러니까 여자 때문에 구설 시비 이런 것도 많고 항상 신약해서 꿈을 잘 못 이루고 실속이 없고 자 근데 이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신약도 한데요. 지금 이 인성이 식신을 굉장히 극을 많이 하지요. 막 열심히 내가 꿈을 꾸는데 실천력 당연히
떨어져요. 식신은 움직이는 건데 그거를 못하니까 생각만 하다가 기회를 놓치는 것도 많아요. 이 팔자가 남자가 아니고 여자라면 식신이 천간에 이렇게 투출돼 있어도요, 자식 생산에 애로가 따를 수 있어요. 운에서 뭐 예를 들면 미를 건드려주는 글자가 오면 모르는데, 예를 들면 운에서 오줌 오고 이러면 자식 잉태 생산에 여자란 문제도 많아요. 자, 근데 이런 팔자가 식신도 많은데 진이 아니고 이 자리에 옷 좀 넣어놓고 여기에 병 하나 좀 넣어볼까요? 그러면 이 많은 식신이 재생산한다고 엄청나게 바쁘지요? 그럼 이렇게 되면 식상과 재가 너무 많아서 신약해졌으니까 이런 팔자는 돈 욕심 진짜 많은데 욕심을 다 신약하니까 못 채워요. 그리고 이런 팔자가 일확천금도 항상 노리게 되고, 그래서 운 따라 잠깐 손에 쥘 수는 있는데 싹 다 빠져나가게 되는 게 이런 팔자예요. 그래서 식신격이 니 뭐 해먹고 살래 하면 식신의 글자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격이니까. 내 팔자 모습이 격이니까 교육, 남 먹이고 기르고 가르치고, 식상이 조금 더 특화되어 있으면 예체능계로 한번 나가보세요. 언론 방송, 식생제가 잘 되면 남자로 치면 뭐 그냥 제조업 그런 거, 공장 그런 거 해도 돼요. 정제격이 격으로 성격이 될락하면 길신이니까 길성을 중심으로 해서 정제를 생해주는 상관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정제가 돈 벌어서 잘했네 표창장 하나 받아야 된다 했어요. 정관이 있어주면 일단 성격은 된다 했는데, 이거의 가장 기초적인 전제는 뭐여야 돼요? 일간이 힘이 있어준 상태에서 상관도 정관도 있어야 성격이 오리지널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상관은 식신하고 조금 다른 별이지요. 기발함. 식신은 그냥 자연에서 열리는 열매지만 상관은 헛꽃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기발함을 적재적소에 잘 써가지고 내가 뭔가 큰 수확을 이루는데 상관적인 기질을 발휘했으니까 남들이 와, 니 진짜 잘했다, 어떻게 그런 거 했노, 칭찬도 더 크게 만들어지겠지요. 정제격이 성격이 될락하면 이런 정관도 필요하지만 반드시 일간에 힘이 있어야 정관이 더 빛이 나게 돼서 격으로 더 잘 인정받을 수 있어요. 이때 정제격이 될락하면 5월에 임수일간이라고 생각을 조금 해볼게요. 미월에 갑일간이 정제격이라고 하시더. 그러면 상관의 생을 받아야 되니까 주변에 상관 하나 포진시켜 놓고 상관 생제 해가지고 야가 격이 완성이 될락하면 정관이 하나 포진에 있어줘야 돼요. 신미 좀 만들어 볼까요? 식생제 했는 거, 상관생제 했는 거를 다 내 걸로 갖고 올라가면 이 갑일간이 힘이 조금 강해야 돼요. 그럼 여기에 뭐 원래는 정묘신데 정 상관없이 뭐 묘나 한번 시켜놔 볼게요. 이렇게 일간이 힘이 조금 있어줘야 야들을 다 건사를 할 수 있는데, 정제격은요, 지금 제가 일부러 신약을 면하기 위해서 묘를 하나 넣어놨는데, 원래 정제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정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거는 비겁. 그 중에서도 겁재를 제일 무서워해요. 근데 이 겁재를 제일 무서워하는데 정관이 있어주면 겁재를 못 오게 해요. 그래서 정제격에는 반드시 정관이 있어줘야 격이 성격이 돼요. 운에서 비겁이 왔는데 정관이 없으면 후루룩 정제 금방 분탈 당하고, 근데 비겁이 왔는데요, 팔자에 상관이라는 글자가 없으면 이때 재를 생산해 주는 식상이 없으면 그 운이 와서 짜부러질 때 정관이 없어 가지고 해로움을 겪는 거하고 식상이 없을 때 해로움을 겪는 거하고는요, 제격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글자 와가지고 내 지금 힘든 거 아는데요, 부도 날까요 안 날까요, 뭐 이런 거 논할 때, 그때 논할 때는요 식상을 보고 얘기를 해요.
그 겁재가 와가지고 재물을 빼들어갈 때 식상이 없거나 식상을 날리면 재의 원류가 사라지니까 부도 나고, 관이 없어가지고 비겁을 만나면 완전히 그냥 쪼그러드는 모습이에요. 그 납품하잖아요. 그럼 정관이 없다라는 말은 내가 납품할 곳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 한금 만들어 놨는데 원래는 여 갖다가 늘 납품을 했는데 이 회사가 사라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야를 들고 여기 저기 전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납품할 영역이 희미해지는 거고, 식상이 없다라는 말은 비거분 왔을 때 내가 아예 만들어내지를 못한다라는 거니까 뻥 하고 폭파되겠지요. 그런 차이예요. 보면 자월의 무토일간이에요. 정제격이다, 그지? 그럼 재를 생산해 주기 위한 식상이, 특히 상관이 있으면 더 좋은데 뭐 어쨌거나 뭐 식신이든 상관이든 식상이 하나 있어줘야 되는데 팔자에 식상이 없어요. 제가 생해줄 관만 하나 동그랗게 떠 있어요. 팔자 나중에 무슨 운이 좋을까요? 이렇게 막 생각할 때, 용신을 찾을 때 모르겠으면 한 폭의 그림을 그리면 돼요. 지금 보면 이 자월에 자라는 글자가 그 축이라는 글자 전부 다 합해가지고 이 자축이 억수로 큰 물밭을 형성해요. 그런데 주변에 무라는 큰 산 제방이라는 글자가 천간에 무무무 이렇게 펼쳐져 있지. 그러니까 아주 큰 댐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댐 주변에 가보면 산 막 첩첩이 있고 막 물 가다 놓은 거 있지요. 그 십성격으로 볼 때는 정제격이니까 정관이 있어야 된다. 금방 설명은 했지만, 물상적으로는요, 산에는 나무가 있어야지 이런 풀떼기 잡초 있는 거 옳은 모습은 아니에요. 그래서 팔자에 격이 성격이 됐다 할 때 그냥 이론적으로 겁재가 있고 정제격이면 정관이 있어야 돼 하지만, 물상론으로는 이 을 좋은 을은 아니에요. 큰 물을 댐이 쫙 가두고 있는데 이 오라는 글자가요, 좌우충 때리고 있죠. 물을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고 계속 풍랑치게 만들어요. 그리고 겨울 이 무대가 댐이 한겨울에 댐이지요. 조우적으로 어떤 글자가 필요해요? 원래 한난 조습 굉장히 그것만 맞춰주면 머리에 집어넣으면 돼요. 너무 추우니까 따신 글자가 필요해요. 근데 이 좌우충 맞아 놓으니까 오화가 조금 유명무실해졌죠. 그리고 이 물이 막 갑자기 확 흐르는 거를 팔자 구조상 막아놨으니까 이 글자는 뭐가 중요해요? 화토 다 중요해요. 그럼 이 물을 을이 어떻게 흡수를 할 수 있는가? 전혀 안 되죠. 그래서 이 을은 조금 있으나 마나 한 거지만 그래도 구색상으로는 제가 관으로 한번 흘러줘야 돼요. 근데 관에서 인성을 통과해서 일간을 생해줘야 되는데 화는 저 끝에 가 있고 유명무실해져 가지고 안 됐어요. 그냥 패격이에요. 자, 이 사람이 지나온 대운을 보면 경인 신묘운을 지나왔어요. 하늘에 떠 있는 을이라는 글자가 한겨울의 자축은요, 꽁꽁 얼어붙은 물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이 오화가 충받아 가지고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원국에서. 그래서 이 풀떼기가 얼어붙은 땅에 겨우 뿌리 내리고 있어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운에서 인묘라는 글자가 따라 들어와 놓으니까 관이 좀 힘이 있어 줬어요. 겨우 직장생활 좀 하고 했는데 이 팔자가 임진대운 들어오면 이 진이라는 글자가요, 자진하고 다시 합을 싹 하고 있지요. 천간에서 임수가 따라 들어오니까 이 제방이 빵 터지는 거예요. 그렇게 중간에 세운에서 경자 신축년 들어왔을 때 일 때문에 식업동 싸야 되고, 이민 계묘년에 임진대운 아니라 가지고요, 돈 때문에 계속 헤매야 돼요. 이 물이라는 글자는, 자라는 글자는요, 오화하고 충해도 이 물이 가만히 있고 출렁출렁거리는데, 묘가 와가지고 자묘형을 하는 거는 바다가 풍랑이 더 크게 일어난다라는 뜻도 돼요. 묘라는 그 양력 춘3월이잖아요. 봄바람에 물이 더 출렁출렁거리는 거예요. 계묘년까지 계속 일자리 안정이 안 돼가지고 힘들었는데, 그러면 올해 갑진년 천간에 갑이 따라 들어왔으니까 취직이 됩니까?
갑진년 취직이 될까요? 천간에 살기 위해선 취직해야 되는데요. 진이 와가지고 임신되고 나네 한 번 더 자진 합이 만들어지지요. 계속 취직 안 됨. 알바 수준으로 여기저기 다녀야 되는. 근데 보통 이런 팔자가요. 잘리기도 잘합니다. 실컷 난 열심히 일했는데, 지는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하는데, 일했는데 사장님이요 어느 날 갑자기 나오지 말아요. 내지는 우리 회사 문 닫았어요. 근데 이런 팔자가 글자 원국에 물판도 이 전부 다 귀신이잖아요. 근데 쟤를 생산해내기 위한 식상이 없지요. 근데 쟤만 많아요. 그럼 이런 팔자는 노력 없음, 게으름, 어느 날 갑자기 돈이 뚝 떨어지기를 기다림. 큰 회사 취직하고 싶은데 혹시나 막 누가 낙하산으로 집어넣어줘도 나 열심히 일 안 해서 눈밖에 벗어남. 이 팔자도 보면 식신이 재를 생했고 이 재가 다시 관을 생해줘야 되는데 관은 조금 멀리 있어요. 근데 묘술이라는 글자가 육합하면서 병이 떠 있으니까 화로 됐다 안 됐다 해요. 어떤 팔자든 이 팔자처럼 그 죄만 많고 식상이 없으면 지 자체가 노력도 안 하고 돈도 안 되는데 이런 팔자 같은 경우는요 어쨌거나 식생제가 되면 돈은 벌어요 나가서. 근데 니 뭐 했노? 돈 열심히 벌었어. 얼마 남아있노? 하면 있고 없고는 그 팔자 구조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데 이 팔자는요 진짜 일생 열심히 사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요. 일생 돈 안 돼요. 경술일주의 공망, 인묘공망이에요. 원래 공망이라는 거는 있어도 없는 것과 같으니까 특히 뭐 공망이라는 글자가 내 사주 원국 안에 있으면 그거를 채워 넣기 위한 노력, 애씀 이게 훨씬 더 가중되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식생제 하는데 제에 대한 집착이 강한데 결과적으로는 없는 거와 같아요. 그러면 공망이 이렇게 드러나면 보통은 어떻게 얘기해 주냐 하면 집착을 놓으세요. 그러면 언젠가는 채워질 겁니다. 그거는 스님들이 도인들이 해준 얘기고 안 채워져요. 이 팔자. 이 팔자가 어떻게 살았는고 하면 처음에 결혼해가지고 알을 하나 낳았는데요. 낳자마자 이혼했어요. 팔자 원국에 남편이라는 글자가 대문 안에 없고 묘술 합으로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자식이 태어나면서 바로 남편과는 이별했어요. 그 이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관이라는 글자가 결국은 뭐 낸중에라도 이 병신합으로 도망가요. 근데 저 병신합이 살아가면서 계속 도움도 되는 듯 했다가 뒤통수 때리고 그렇게 지나가는 모습인데 이분이요 그 뭐를 했냐 하면 놓고 이혼해 가지고 나와서 계속 뭐 옷가게 하고 보험회사 다니고 돈을 그래도 한 열심히 조금 모아 가지고 잠깐 통장 잔고에 돈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늘 채우면 사라져야 돼요, 공망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을 흩치기 위해서 뭐를 했는고 하면 이때 용신을 잠깐 찾아야 돼요. 지금 보면 이 팔자가 술술 인성의 생을 받죠. 연월에 겁재가 포진해 있어요. 절대 약한 팔자가 아니에요. 근데 이 묘술 때문에 묘술이 화가 되니까 약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술이 한 개만 있으면 신약해요. 근데 이 술술이 가을에 가을 기운이 중첩한 위에 있는 경이라 가지고 신약하지 않아요. 근데 글자 구성은 이 묘술이 합을 다 합했지요. 돈 때문에 돈 거리니까 이 팔자는 네 용신이 뭐고 이렇게 물으면 이 천간에 있는 겁재가 지한테는 좋은 글자 용신이에요. 일간은 신약하지 않은데 이 묘술합, 해묘합 이 합들이요 일간을 자꾸 무력화 시켜가지고 일간을 도와주는 신금이 용신이에요. 그러면 이 팔자는 뭘 잘하겠어요? 다합이니까 그래 내가 좀 도와줄게 무슨 일 있나 이 해묘합으로 식상합으로 항상 사근사근
다정이 병인 사람이기도 한데 그 다정인 행위로 주변 사람들을 세력을 잘 규합해요. 그 잘 규합한 이유는 천간신금을 쓰기 위해서. 그래가 이분이요, 돈을 싹 주변 신금들 보시면 주변에 팔자를 또 볼 때 하나의 팁인데, 나는 경술인데 주변 사람들은 신묘 신해예요. 나는 인성의 생을 받는 사람이라 가지고 좀 깝깝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술 안에는 신정무 관 이성밖에 없잖아요, 겁재랑. 근데 신묘는 이 친구들은 재를 깔고 있고 기술을 깔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나는 주변에 돈과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람이 야 우리 뭐 좀 해보자 하면서 같이 돈 좀 벌어보자. 뭐 해가 돈 벌 거 하니까 이 사람은 궁리하는 게, 내가 깔고 있는 게 술 인성이니까 우리 모텔 한번 해볼까 하면서요, 주변 사람들 돈 싹 끌어당겨 가지고 모텔을 한 샀어요. 언제 샀는가 하면 병신대운 초반에, 이게 43대운인데 병신대운 안에 병신년이 한 번 더 오거든요. 46살쯤이지 싶어요. 이 병신합이 경금 입장에서는 새로운 일거리 이런 것도 되지요. 그래서 새로 우리 돈 되는 거 인성 장사를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주변에 이 사람들 돈 싹 끌어당겨가 모텔을 했는데, 병신년에 이 운에서도 병신합 만들어지지요. 그래서 세일 해보자 했는데 바로 안 돼가지고 얼마 못하고 부도 났어요. 정유년에. 이 신이라는 글자가 격하면서 이거 세운풀이 하면 안 되는데, 야가 용신이면 오는 대운이 병신 그 다음이 정유운인데, 야가 용신이면 지지에 달고 오는 이 신유 다 용신의 글자거든요. 내가 원래 합밖에 없기 때문에 원래 충 들어올 때 뭔가 일이 잘 되고 좋아지고, 용신의 글자가 대운 지지에서 힘이 쫙 내려주면 뭔가 돈 벌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팔자는요, 이때 부도 나가지고 계속 돈 없어요. 재기 못함. 왜 그런가 하면 이 신이라는 글자가 원국에요, 술술하고 이 신유술 방합이 만들어지죠. 금기가 너무 강화됐어요. 굳이 용신을 물으면 이 신금인데 재를 뿌르는 별이 들어오니까 신약하지 않은데, 이때 신약 신강이 이때 쓰는 거예요. 신약하지 않은데 신이 와가지고 금기를 형성하니까 이 묘가 자꾸 뿌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팔자 원국에 식신생재는 하는데 묘가요 어디에서 죽어요? 묘는 하늘로 띄우면 을이지요. 을이 어디에서 죽습니까? 12운성상 술에 묘해요. 하니까 팔자 원국에서 나는 돈 열심히 버는데 이 을 묘가 술에 계속 묻혀가지고 죽어요. 죽는단 말은 묘한다는 뜻이에요. 일생 팔자 원국에서 돈이 없는데 이 신유라는 글자가 와가지고 돈을 계속 뿌르니까, 만약에 이 팔자가 술이 아니고 여기 술씨가 아니고 신약해지면 신유운에 돈 벌어요. 이해가 됐어요? 근데 이때 그래서 신약 신강을 논하는 거예요. 신약하지 않으므로 신유운에 이 용신운 글자가 따라 들어와도 쟤는 뿌라지면서, 그러면 이런 팔자는 이런 운에 어떻게 사는가 하면 망해가지고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빚 갚기 바쁘고, 근데 빚 충분히 이 용신의 글자들이 달고 오니까 돈 벌어서 빚 갚는 게 수월하게 되는. 근데 내 주머니에 남는 거 없는. 그럼 나는 무슨 일 해? 그럼 장사하지 말고 뭐 할까요? 그냥 취직하세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년까지 돈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정제격을요, 내가 이 세 개를 이렇게 써놓은 거는 똑같아요. 정제격의 성격들을 조금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팔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식상이 없으니까 깨얼러 터졌는데, 이 팔자 같은 경우는 물론 뭐 귀신이 한 번씩 보여가지고 문제는 있는데요. 일간이 신약한 사람들은 특히 편제격이든 정제격이든, 제격은 신약하면 맨날 휘둘려 가지고 내 뜻을 전혀 못 펼쳐요. 식상이 있어서 죄를 생해주는 이 사람들은 기본 마인드는 열심히 노력하면 돼. 그래서 열심히 움직여요.
근데 신약하기 때문에 내가 회수하는 게 없지요. 관이 드러나 있으면 기본 마인드는 그래도 조금 긍정적이에요. 내가 열심히 한 거를 훈장을 달아줬기 때문에. 근데 신약해가지고 회수를 못하는, 특히 식상 없이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노력 안 하는 거 생각 안 하고 맨날 사회 탓, 주변 탓 그런 거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격은 비겁의 운에서 굉장히 민감해지기 때문에 비겁운이 왔을 때 나의 재의 원류인 식상의 모습이 어떠한가, 관이 있어가지고 비겁을 조절해 줄 수 있는가 먼저 찾아봐야 돼요. 근데 이런 제격이 원래 관성을 보면, 원래 재관은 세트라 가지고 늘 관을 보는 거를 기뻐하는데, 신약하면 이 재생관은, 정제격이 아까 전에 정관이 있어야 성격이 된다 했잖아요. 근데 신약한 이런 팔자들은 관이 가까이 상관없이 재생관 해가지고, 신약한 팔자는 이렇게 되면요, 항상 관에 결국은 치여가지고 늘 재액이 따라다녀요. 이 팔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겁재가 아까지 드러나 있었어요, 두 개나. 근데 여기 병술 씨가 아니고 최소한 다른 글자였으면 맨날 망하고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만들어진 해묘 제국이 살을 생해주는 모습이 되면 늘 결과적으로는 맨날 두드려 맞고 치여야 되고, 이런 정제격이요, 상신과 구신이 있는데 여기에 죄를 다스려 줄 수 있는 인성이 원래 있으면, 이때 인성은 야처럼 편인이 아니고 정인이 드러나 있으면 완전 귀격으로 달라져요. 정제격이, 그래서 신왕 신강한 정제격은요, 제격이 성격되면 당연히 재물을 크게 다스릴 수 있겠지. 그리고 원래 정제는 월급이란 뜻, 고정소득이란 뜻이잖아요. 근검절약하고 성실하고 좋은 돈 꼬박꼬박 돈 받으려고 하면 좋은 데 취직해야 된다라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똑똑하고 성실하고 영리하고, 그리고 정제격은 정관과 흐름을 같이 하니까 사람이 신용이 있고 명예를 중시 여기고 불의를 보면 은근하게 못 참고. 그러니까 남자 같은 경우에는 정제격이 결혼하면서 잘 되는 사람이 많아요. 그때 결혼하면서 잘 되려고 하면 절대 신약하지 않아야 되고. 근데 재라는 글자는요, 천간에 드러나는 것보다 지지에 있는 게 더 실속 있어요. 천간에 드러났다라는 말은 능들이 다 내 재를, 재물을 쳐다본다, 내 처를 쳐다본다 라는 뜻이라 가지고, 천간에 있는 재가 지지에 뿌리가 없으면 운 따라 흔들리는 모습, 변폭이 아주 커요. 그래서 비겁운이 왔을 때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 마누라 딴 놈들이 좀 쳐다보고 잠시 놀러 갔다 오고, 아니면 운 따라 훅 가버리고, 그런 게 실제 생기기 쉬워요. 그래서 쟤는 지지에 있는 게 조금 더 낫고, 이때 식상이 쟤를 잘 생해주고 있으면 운이 와가 흔들려도 제자리 잘 지키겠지요. 제가 잘 생해주는, 그러니까 식상이 잘 생해주는 제가 지지에만 포진해 있으면 보통 그런 사람들이 구두쇠 짠돌이가 많아요. 자, 그런데 이런 제격이, 정제격이 제가 너무 많을 때, 정제가 많든 편제가 섞이든 제가 많이 중첩하면 내 일간이 신약해지죠. 경제관념이 실제로 자꾸 부족하게 되고, 그리고 원래 정제는 부모의 혜택, 물려받는 돈 이런 뜻도 되는데, 제가 너무 많아지면 부모 혜택 사라지고, 그리고 제가 중첩하면요, 무엇보다 남자는 우리 마누라가 자꾸 억세져요. 그런 처를 만나게 돼요. 근데 이런 제격이 아까 전에 지웠네, 무자일주 같은 경우에도 식상이 없어가지고 사람이 게으르다 했어요. 근데 실제 식상 없는 재를 쓰는 사람 게을러요. 기질 자체가 손 안 대고 코플락한 사람 있죠. 능력이 안 돼인데도 ным 시키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재가 많은 사람이 실속이 없을락 하면 내가 노력 안 해서 돈을 벌락 하니까 주로 돈을 사치하고 낭비하고 이런 데 좀 씁니다. 그리고 제격이
제가 혼잡해 있고 신약하면 남자 같은 경우에는 쟤를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밖에 나가면 언행이 뽕이 조금 들어가야 되겠지요. 허풍이 좀 심하고 당연히 제가 중첩되고 여러 개면 여자 관계 남자들 복잡해지고 그리고 여자는 정제격이라도요. 제가 중첩하고 그러면 시엄마하고 갈등은 당연히 있어야 돼요. 있어요. 제가 아까 전에 그 무자일주 너무 신약한데 제가 중첩해 있고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돈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해요. 제가 공막 나가지고 쟤에 대한 집착도 강하지만 제가 너무 중첩해가지고 그 쟤를 내가 다 끌어안고 싶어. 그러니까 내 팔자에 있는 쟤가 여러 개면 그거 다 내 팔자에 있는 거니까 써야 되니까 못 채우는 그거에 대한 집착이 점점 많아지고. 근데 그 정제격이 신약한데 관이요. 정관이 아니고 편관이 하나 탁 드러났다 하면 이때 제가 편관을 생해주는 힘이 강하겠지요. 그러면 편관이 나를 두드려 패는 힘도 강해질 거예요. 제 애기 커진다. 돈으로 인한 어려움이 다발한다. 근데 이런 편관이 제가 많은데 편관이 하나 있어가지고 해로움을 당할 때 주로 남자들이 어린 시절에 여자 때문에 허치 잘못해가지고 자 근데 반대로요 정제격이기는 한데 일간 주변에 비겁이 너무 많다면 그럴 때 쓰는 말이 군겁쟁제예요. 쟤를 하나를 놔두고 나와 임금 군자예요. 나 하고 주변에 다른 겁제 친구들하고 쟤 하나 놔두고 싸운다고 말이에요. 매사에 손재가 많이 일어나요. 이렇다면 분명히 정제격이라 가지고 하나 정제가 딱 격을 잡고 있는데 주변에 전부 다 비겁이 많아 가지고 이런 경우가 이 재 하나를 놔두고 싸우는 경우예요. 물론 임자일 주니까 이 좌우충 때문에 재 깨지는 건 맞는데 결혼 똑바로 해도 월일충이라 가지고 이런 경우는 주말 부부 하세요. 보통 궁합 보러 오면 그렇게 얘기해줘요. nen중이 너그 이혼한대 이런 말 바로 못하니까. 근데 주말 부부 하고 있으면 다른 집안 가 있는 동안 우리 마누라는 될 거 아님. 이 주변에 비견겁제들이 오화를 가만두지 않아요. 똑같은 제격인데 정제가요 너무 많아요. 뭐 이모일주에 미중 이렇게 붙어 있고 비겁이 없으면 이런 사람은 원래 정제가 고정소득 이런 걸 뜻하니까 즉 정제격은 사람이 기본 성향은 반듯할 수는 있는데 제가 너무 태과에 있으면 사람이 흐리멍텅 완고하고 우매 어리석지요.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그리고 정제격은 융통성 저금 그래서 원래 정제격은 투기성 사업, 투기성 재물 이런 거에는 조금 소질이 없어요. 제격은 식상이 너무 많아가지고 재를 생해주면 재주는 많은데 내가 제대로 신약해서 못 거두게 되니까 일도 직장도 직업도 조금 전변하기가 쉬워요.